사전 제목 왜 사는지 답을 알았다. 청강로 영상 작가 제2부입니다. 편정화바였습니다. 천작가, 청강로 작가, 영상 작가 편 제2부입니다. 할아버지. 네. 아, 할아버지 모자를 쓰시고. 네. 야, 이것도 바꾸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을 찍어놓으면 화면이 표시가 안 나. 옷을 바꿔 입어야 알아봐. 비슷하니까 화면이 편집을 하려고 할 때 못 알아봐. 모자 쓰셔서 멋지십니다. 다행이고. 네, 그럼 이제 이분이니까 이제 또 인사의 말씀을 드려야겠죠.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세종인성학당 방송반 드림 아나운서 6학년 박미소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스승님이시고 세종인성학당 학당장 이야기 할아버지라고 이제 명칭이죠, 그렇죠? 이제 청광로 작가님을 모셔보고 이제 영상 자서전 1부에 이어서 2부 진행을 맡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된 박미소였습니다. 입니다. 네, 할아버지도 인사의 말씀 올려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부에서 소개드린 바 있는 저는 지금은 빠져야 돼요. 저는 청광로 작가입니다. 한국 정신문화연구 시리즈라고 있어요. 네. 4권을 쓴 작가이고요. 그렇게도 여러 권의 책을 출간했고요. 이따가 보여드립니다. 네. 지금은 영상으로 책을 쓰고 있는 영상 작가라는 말씀 드렸었고요. 네. 앞에서 보신 사진 동영상에 보면 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어린이가 미래요. 어린이가 곧 우리의 영생이라면서 지금은 세종인성학당이랑 또 즉 어린이들의 꿈과 길을 알게 해주는 영재 교육에 전념하십니다. 맞죠? 네, 일깨우는 꿈과 길을 일깨우는 영재 교육. 네, 다시 한번 소개드립니다. 이제 이 영상을 통하여 형식은 대담 형식으로 이제 한 권의 책을 쓰는 영상 자서전을 만들 것입니다. 좋은 창작물이 되기 바라면서 1부에 이어 제2부에서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그런데 좋은 말씀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재밌는 건 무엇인가요? 재미있는 게 좋은 거냐? 좋은 말씀이 재미있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이죠. 네, 그렇죠. 재미라기보다는 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냥 나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보면서 자기 자신도 어떠한 그 옛날을 꺼내내고 회상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네. 그 다목적이죠. 다목적이에요. 내 삶이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알려지고 전달되고 또 네. 다른 시청자에게도 우리 같은 세종인성 박미소에게도 영향을 미쳐주고 이게 영상 자서전 제작 의도죠. 예. 네. 근데 그러면서도 또 딱딱하진 않을까요? 딱딱하다고 하는 사람은 뭐 이런 걸 잘 못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설교를 딱딱하다고 하는 사람은 못 듣죠. 재미가 없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를 그쵸.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라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라는 거죠. 근데 동시에 이제 유익한 내용을 담아야죠. 어려운 얘기지만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냥 딱딱하지 않고도 재미있고도 유익하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이 영상 자서전의 창작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말하자면은 누구나 여기 나와 말할 수 있다는 건데 네. 지금 할아버지고 제가 만드는 이 영상 자서전은 견본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맞아요. 견본이에요.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영상을 잘 보시고 만일 내가 이 영상에 출연하게 된다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시라는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럼 초대 손님으로도 오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이 안 좋으신데요. 아까 요즘- 그러다 말았죠. 거기까지 네, 얘기했죠. 그렇죠. 건강이 안 좋으신데 요즘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건강 관리는 뭐 무슨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가 내가 늘 하는 얘기니까 그게 식면설이라고 그러는 건데 잘 먹어라. 그다음에 뭐라? 면 네. 수면을 잘 취해라. 잘 자라. 네. 그다음에 배설 잘 싸라. 잘 살아.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라는 건데 그에 앞서서 해야 될 게 있죠. 뭐냐 하면은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마음으로 내가 아이고 나는 아프다 외롭다 슬프다 눈물 난다 이렇게 하면 점점 슬픈 일이 생겨요. 건강도 나는 안 좋아 나는 당뇨가 심해 뭐 어쩌고 하면서 내가 나를 자꾸 부정적으로 네. 슬프게 말할 것 같으면 내 인생이 절단납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아. 왜 괜찮다고 할까?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리고 그거로만 딱 그렇게만도 아니고 네. 그리고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매일 걷습니다. 오늘도 현기 아버지가 와서 나를 저 연꽃공원에 갔다 부강 절반까지 가서 내려줬어요. 거기서부터 혼자 걸어온 거예요.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와. 그렇게 이제 걸으면서 네.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하고 그리고 먹을 때 뭘 많이 먹어요? 무당배. 무, 배추, 당근 네. 이렇게 야채를 많이 먹죠. 고기도 먹어요. 그래도 고기는 별로 안 드시던데요? 먹긴 먹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건강 괜찮아요.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건강 문제, 생계 문제, 자녀들 이제 교육비 충당 문제. 그때 당시 얘기죠. 네, 말하자면. 그렇죠. 예. 또 이제 부엌 살림은 할 줄도 이제 모르셨다고 하셨고 그렇게나 고통스러운 세월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셨겠네요. 그렇죠. 첫째는 나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주일날이 되면 교회 가서 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들이 딸한테 한 말이 있어요. 동생이죠. 지금 여기 잘 움직여? 음성? 네. 잘 움직이죠. 명아야, 잔뜩 먹어라. 지금 먹으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못 먹어. 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은 교회에서 그냥 잔뜩 먹는 거 일주일치를. 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금요일까지는 학교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신앙생활은 걔들이 잘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밥 먹으려니까 먹고 살으려니까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도 나는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도 다른 거 없다. 내가 지금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자식들이 잘 크는 것이다.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어요. 결국 다니던 교회에서 나와 얼마 전까지 아드님께서 정해서 나가신 대전 제1교회에서 출석한 거지요. 그렇죠. 그렇죠. 출석을 이렇게 하셨고 대전 제1장로교회 그때 가봤잖아요. 네, 가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도 극동 방송의 기독교 이제 찬양학 특강을 계속 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제니 할머니는 없어도 나는 찬양학 특강은 계속해서 했습니다. 찬양학 특강은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나만이 안다고 볼 수 있는 독특한 신학 계열이라서 극동방송의 찬양학 특강은 계속했죠. 그리고 여러 해를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잡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시던 이제 자. 해주셨던 이야기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네, 정리. 20대 초반부터 이제 유행가를 작사, 작곡하시다가 30대부터 기독교 성가를 이제 작사, 작곡을 하시고 또 교회 순회를 시작하시면서 45인가요? 이때까지 교회 순회를 하시다가 쭉 끊기셔서 그때 뚝 끊기 뚝이라고 읽어야지. 뚝 끊겨서 그때부터 혼자가 되고 직업도 없으셨고 자녀들은 공부할 나이고 참 그때도 이렇게 남매를 둘 다 이제 기르셨군요. 가르쳤지. 글씨를 잘 읽으세요. 기르셨잖아요. 남매를 둘 다 가르치셨군요. 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네. 그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빚을 내기 시작을 해요. 돈을 꿔달라.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그때 특히 우리 둘째 딸은 서울로 레슨을 다니는데 돈이 막 계속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주는 한이 있더라도 얘들을 대학까지는 다 가르쳐야 된다. 아유, 그게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이제 아들이 군대를 가니까 장교로 가니까 아유 너는 차라리 거기서 장기 복무를 들어가라. 월급을 타가지고 아버지한테 또 돈을 보내주더라고. 장교니까 월급이 많아. 네. 예, 그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은 군대를 마치고 군대에 간 아들 이야기도 또 새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마치고가 아니라 대학을 마치고 인데. 아 군대 마치고 대학을 마치고 네, 왜 이렇게 대학을 마치고 그죠? 네. 대학을 마치고 군대를 갈 때는 이미 동생 때문에 군대를 제 나이에 못 갔어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군대가 지금 가면 자기가 제일 늦죠. 나이는 많고 후배들이 선배가 돼 있어. 그러니까 네. 할 수 없이 장교로 시험을 봐서 학사 장교로 들어갑니다. 아, 예, 그러니까 마침 장교로 들어가니까 이제 소대장이 되고 뭐 나중에는 뭐 교관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마침 공부를 잘해서 네. 장교로 원래 공부를 잘했어요. 대학을 떨어졌다. 그러다 장학생으로 합격했다. 졸업을 시키시느라고 빚을 낸 걸 못 갚아 몇 번 이제 시달렸다. 그렇어요. 하여간 대학을 졸업했다. 공부를 잘했다. 그러더니 군대는 학사 장교로 이제 소위가 되어 입대했다 그거죠. 네, 그렇죠. 소위로 임관을 하는데 네. 소위 계급장을 달아줬던 날도 눈물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없으니까 다들 양쪽에다 소위 계급장을 엄마 아버지가 달아주는데 네. 나는 그게 없으니까 누가 달아줘요? 나하고 동생이 둘이서 양쪽에 하나씩 달아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없는 아들 학사 장교를 만들어 놓으니까 뿌듯하긴 한데 그만큼 또 슬프더라고요. 군대에서는 말뚝이라고 하던가요. 그 장기 복무를 지원하면은 그 IMF 시기에 취업도 해결했다는데 또 그런데도 이제 중위로 제대로 또 하시고 확 나와버리지. 네, 너무 나와 이제 제 제자라고 또 나오십니다. 그 아들분이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취직했다가 결혼 문제까지 참 걱정이 많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오니까 나는 그때 그냥 장기로다가 계속 그 군대에 있으면 월급도 타고 뭐 군인 장교 좋으니까 그랬다가 나중에 소령 중령 대령 그 별이라도 달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미 걔는 신문방송을 전공을 해서 졸업까지 한 나이라 방송국의 기자가 되는 것 때문에 아유 취업하기 어렵다니 아유 난 할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걱정이더라고요. 그러면 결혼은 언제 시키셨습니까? 결혼을 이제 나와가지고 1년, 2년을 그때는 마침 내가 또 돈을 잘 벌었네. 그때 돈을 잘 벌었어요. 돈을 잘 벌어서 차도 사주고 뭐 우와. 차도 사주고 그럴 텐데 결혼을 취업을 딱 하고 나니까 결혼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 우리 며느리요. 예, 그게 2002년인가.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58세 승용이를 낳아 이제 할아버지가 58세 딱 되신 거죠? 내가 이제 58세에 우리 첫 손녀딸 송경이 제니 미국 이름이죠. 지금 한국말로 제니 송경이지 원래는 제니죠 걔가. 네. 제니를 낳죠. 그렇게 제니를 낳은 건데 그게 낳고서 1년 몇 개월 됐는데 갑자기 미국으로 몽땅 가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민을 가게 되는 거예요. 손녀딸하고. 네. 뭐 환장하더라고. 그러더니 2007년 4월 갑자기 아들 내외와 손녀딸이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때 세계 각국에 특파원으로 다녔어요. 대전시에서 이제 대전시가 그때 막 발전할 때인데 네. 교통과 환경 문제를 가지고 세계 그 도시 취재를 좀 해달라고 누가 그 잘하겠는가 시청 직원이 가기보다 기자가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 아들이 뽑혔어요. 그 세계를 계속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이렇게 다니면서 네. 시청 자금으로 전 세계의 도시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취재를 해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가고 브라질 뭐 세계를 다 다녔어요. 그러면서 거기 가가지고 취재를 해가지고 오면서 그러면서 세계를 알게 되고 미국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을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영어로 뭐 대화를 하고 취재를 하고 막 이렇게 환경 문제, 교통 문제, 네. 또 도시 공원 문제 이런 걸 취재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 간다고 딱 하는 거예요. 네. 미국에 간다고 하니까 뭐요? 미국을 가? 가서 뭐 하는데? 나는 거기 가서 체제할 신분증도 되고 그러니까
특파원 비자가 있으니까. 특파원 기자가 특파원 비자가 있으니까 기자. 미국에 머물 수 있고 취업할 수 있고 오라는 데도 있고 미국에서 워싱턴 중앙일보는 돈이 하나도 없어. 미국 와서 집도 얻어야 되고 그러는데 퇴직금이 네. 연금하고 들어놓은 거 하고 해가지고 미국이 한국에서는 이 돈이 엄청난 것 같은 미국 가면 워낙 줄어들잖아요. 몇 배로. 네. 그걸 가지고 하여튼 미국으로 떠납니다. 예. 미국 가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죠, 께서. 그렇게 해서 가기는 갔는데 미국이라는 데가 가보니까 한 달에 1억을 벌어도 1억에 맞는 생활 수준을 할 수 있는 곳이 미국이요. 한 달에 1억이라도 쓸 수 있는 곳이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세민이야. 제일 가난한, 그러니까 머리를 1년에 한 번 깎았대나 뭐. 머리 깎을 돈이 없어가지고. 한 달에 한국 돈으로 10만 원, 15만 원 가지고 네 식구 다섯 갔는데 왜냐? 거기서 딸을 둘을 더 낳아. 네. 하나 날 적마다 3천만 원, 뭐 4천만 원씩 돈이 드는 거예요.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니까. 네. 그 돈이 들어가니까 그거 벌어가지고 그냥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뭐, 참 고생했어요. 말도. 그 제니하고 줄리하고 애니하고 한 살 차이인가요, 각각? 아니, 저 2살 차이고, 마지막에는 3살 차이고, 그럴 거예요. 3학년에 빵학년이니까 4살 차이네, 마지막에. 2005년생, 7년생, 2010년생, 그런 거예요. 그럼 그 후 결국 작가님께서 꿈꾸셨던 그 멋지고 멋진 미국의 소리 방송에 VOA 들어가십니다. 얼마나 기쁘셨나요? 뭐 소라도 한 마리 왜 잡고 싶다 하셨다고요? 헤헤? 그때, 헤헤? 헤헤 하는 걸 못 찍었네. 헤헤? 헤헤? 미국에 처음엔 미주 중앙일보, 워싱턴 중앙일보사로 갔어요. 네. 거기서 4년쯤 있다가 미국의 소리 방송을 간다 그래요. 아이고, 꿈 같은 얘기야. 내가 어려서 꿈꿨던 그 워싱턴의 미국의 소리 방송에 우리 아들이 간다? 근데 될 것 같질 않더라고. 그러더니만은 거기가 합격이 되는 거요. 네. 거기는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 본토백이 사람, 미국 영어를 잘하는 사람, 경쟁이 한국의 방송국 모든 사람들이 거기 오고 싶어서 거기 취직만 되면 거기 체제할 자격이 생겼더니 아버지가 그럼 집 사줄 사람이 허다하지. 그렇게 어려웠는데 거기를 들어가면 내가 그랬어요. 네가 거기 들어가면 내가 친구들한테 내가 소를 한 마리 잡았다. 와. 소를 하면 근데 소를 못 잡았지. 뭐 돈이 없으니까. 에이, 그냥 그냥 이렇게 딱 하면 끝 아니에요? 소가 한 마리 잡으면 한 500만 원 있어요. 한 500만 원 있어요. 되겠더라고. 하여튼 경사하는 거. 얼른 넘어갑시다. 얼른. 그래서 수 한 마리를 못 잡아서 지금도 아직도 마음이 안 풀리시죠? 지금도 그거 소를 지금이라도 잡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소를 한 마리 잡고 싶어요. 진짜. 그게 우리 집안의 대경사입니다. 대경사. 가봤잖아. 가봤죠. 와, 환상적이야. 가봤죠. 네, 근데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남북 통일의 씨앗, 선교사로 간 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거기 명예보다 기자라고 하는 거 뭐 그런 거보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은 거기는 미국의 소리방송은 북한과 연락이 잘 되는 데예요. 미국 사람들이 거기 오면 거기를 북한 간부들이 오면 미국의 소리방송을 들려요. 그리고 미국의 소리방송 기자도 백석원 기자라는 사람 몇 번을 갔어요. 다 제니 아빠하고 친구들인데 그때 못 봤지. 일요일 날 가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 지금은 못 봤어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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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봤나? 뵀어요. 그렇지. 네. 하여튼 거긴 그러니까 거기 갈 때는 거기 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네. 남북 통일의 밑거름이 될 길을 한번 찾아봐라. 통일의 선교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미국에 가 있어라. 그랬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이번 금년에 금년이죠 그냥 여름방학에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정장 9년 만에 며느리와 제니, 줄리엔 이렇게 4명이 한국에 온다고 했는데 방학 동안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네, 올 여름 방학에는 그건 미국인 방학이 2달. 6월 25일 날부터 9월 2일까지 한국에 와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세상의 미소는 따가리 나가지고
한 번 시집가가 9년간 안 봤다고,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도 미국에 못 오고, 얼마나 9년 동안을 친정에 한 번 못 오고, 딸 거기서 미국에서 둘 나가지고, 그 어렵다 소리는 들리고, 친정 엄마 아버지한테 내가 아주 미안해지고. 이거, 시아버지가 돈이 있으면은 좀 친정에도 왔다 갔다 하라고 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비싸. 그래서 한번 이번에도 오는데 4명이 오는데, 비행기상만 한 5, 600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올 수가 없어. 그래도 우리는 시집에서는, 응?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심지어는 미소까지 데려갔잖아. 네. 미소, 소울이, 희원이, 은경이 다 갔잖아. 가서 미국에 가서 보름씩도 있다 왔잖아. 네. 우리 시집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친정에서는 딸 나가지고 고이 길러서 시집 보냈더니, 아이고, 머리 그렇게 만드는데. 엉망대, 완전. 아니요? 엉망대. 저기 영상에 엉망. 여기서는 지금 마침 안 찍었네. 머리를 지금. 그렇게 되니까, 네. 안 됐잖아. 미안하잖아. 근데 이번에 나온다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러니까, 뭐거든,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해야 되겠는데, 할아버지가 돈을 버는 사람이야. 항상 죄인 같아요. 만나고 싶어도, 네. 미국이랑 저희 한국이랑 방학 날짜가 다르네요. 미국은 여름방학이 또 다르겠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시다. 마음껏 해주지 못하는 할아버지 마음 저도 알 듯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쯤하고 영상사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교육을 주제로 이제 그 토대로 하는 것이니까 따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아드님하고 따님은 무엇이 달랐습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워도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는 건 불가능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들은 신문방송학과 공부를 잘했는데 딸은 공부는 잘 못해도 뭘 잘하는가 하면 이 노래를 잘했어요. 음악성이 아주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성악을 시킨 거예요. 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니까 9년이요. 9년 동안을 서울로 레슨을 보낸 거예요. 네. 매주 가면 10만 원 정도씩 있어야 돼. 한 달에 한 40만 원. 제일 싼 거로. 어떤 때는 더 들어가지. 계속 서울로 레슨을 보내는데 그 레슨 가가지고 교육받고 차비하고 그렇게 하고서 성악을 가르쳤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모든 엄마들이 자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네. 1년에 시험 보려고 하지 말고 10년 잡아라 10년. 그러니까 6살 때부터 16살까지 해야 네. 김연아 같은 선수가 나오고 손현재 같은 선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현재나 김연아나 그런 친구들이 다른 사람같이 똑같이 아이스크림 먹고 놀러 다니고 놀러 다니겠을까? 못했어. 친구들하고 똑같이 다니면 못해. 떨어져서 혼자 러시아 가고 미국에 가서 혼자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무릎 깨지고 뼈 부러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한 것이 세계 스타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통 사람이지 주방에서 일이나 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딸은 남자 같았어. 에? 아들은 좀 여자 같고 서글서글하지 우리 딸.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들은 딸 손을 갖고 이제 딸은 아들 손을 갖고 그랬다. 이랬던 말씀이죠. 근데 믿음이 좋아서 교회를 이제 또 매주 즐겨 하고 교회에서 배불리 먹고 그러면 속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교회 집사님들이 우리 남매를 엄청 이뻐했어요. 여러 집사님들. 아버지가 먹을 걸 잘 안 해주면 저 칠집사님이라고 엑스포에 칠집사님네 집에 가서 한 달씩도 있었어요. 두 남매. 와. 그러니까 미소가 우리 집에 와서 한 달을 있던 보름을 있던 할아버지가 그런 거에 대해 의식을 잘 알아. 왜냐면 하면 내 아들 딸이 남의 집에 가지고 먹고 자고 아버지가 먹여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거 먹여주고 재워주고 목욕시키고 다 해. 자기 딸같이 아들같이. 왜냐면 아들 잘 큰다. 그래도 공부 잘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많이 받고 가서 그 누구 사랑이? 믿음 사랑? 할아버지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 집사님들한테 그런 집사님들이 또 박봉열 집사님이라고 친엄마 같다 그랬어요. 그 얼마나 엄마 없는 그 남매를 교회가 잘 챙겨주는가. 그런 속에서 아이들이 잘 컸죠. 걔들 진짜 엇나갈 뻔했어요. 왜요? 아니 친구들 세상 놀고 싶고 다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엇나가는 거예요. 그 나이에. 그러니까 엄마도 없으니까.
엄마가 있으면 언나가도 참 잡는데 아버지하고는 교감이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하면 친구와 이제 엇나갈 뻔했다는 건데요. 그 친구가 어떠냐 맞물렸다는 거군요. 그렇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하여간 이제 성악을 전공하시게 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4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직업이 무엇이었는가가 정말 궁금하고 또 빠졌네요. 그랬어요. 뭘 해서 이제 학비를 대고 먹고 살았죠? 그러다가 아까 말한 대로 법전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네. 부동산이나 건축이나 뭐 세상 돌아가는 거 헌법으로부터 법을 많이 알았어요. 네. 대법전 이렇게 두꺼운 거를 5권을 봤습니다. 내가. 대법전을 오독했다면 그냥 그런 게 좋아서, 공부가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창업 컨설팅 사업자를 내서 이제 돈을 벌어들여야 시작합니다. 돈이 이제 벌리기 시작하는데 팡팡 버는 거예요. 팡팡 버는데 몇 년 동안에 하여튼 50년 벌을 걸 다 벌어요. 몇 억을 그냥 확 벌어버려요. 금방. 그러니까 직업이 뭐 네. 그래서 직업이 무직인 것 같지만 엄청난 직업이 있어요. 와, 무직인 것 같지만 무직인 것 같기는 아니고. 돈을 그렇게 벌어댔어. 그러면은 이제 창업 창업 컨설팅? 네. 그럼 창업 컨설팅을 하게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이렇게 거치셨나요? 그것이 이제 부동산에서 주로 서류 정리를, 법률 검토를 변호사나 법무사 이상각에 여러 법률을 다양하게 아니까 이거 법무사보다 변호사보다 못지않은 이 부동산계에는 분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쟁을 모든 것이 서류로 해결하고 도면으로 해결해요. 도면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법을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창업 컨설팅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단 3년에 빚진 거 그 대출나 뭐 연 걸린 거 같은 거 다 갚고 그렇게 하고서도 뭐 아들, 며느리, 딸, 나 차는 차대로 한 대씩 다 굴리고 다니고. 대박이다. 그러니까 한때 그렇게 돈이 많았어요. 근데 뭐 암만 그래도 뭐 기분은 나쁘지. 마누라가 애들 엄마가 없으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한 3년의 빚진 걸 이제 다 갚으시고 그랬어요. 대출 받아서 아드님 앞으로 집도 샀어요. 사고 맞아. 또 아들, 딸, 며느리까지 이제 또 차도 이게 한 대씩 다 사주시고 그랬어요. 그때는 정말 잘 나갔었네요. 그랬어요. 네, 그럴 때 아주 잠깐 제니 할머니께서 집에 돌아오셨다고 했었잖아요. 왔어. 와가지고 1년이 좀 안 되게 네. 아들 장가가고 그런다니까 이제 철이 나서 돌아온 것 같은데 생각을 가지고 근데 그게 돌아와가지고 못 살고 또 나가더라고. 나 완전 이혼했죠. 아들 장가가기 전에 혼자서 이제 장가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 이혼까지 하니까 그때. 예. 결국 아드님 취업도 못 시키시고 장가도 보내지 못했으니까 제니 할머니하고 영영 이혼까지 취업하기 전이요. 그때 공부할 때요. 취업 준비. 영영 이혼까지 하시게 됩니다. 많이 그렇죠, 아프셨겠네요. 근데 그거 참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이고 저거 할 수도 없고 자꾸 돈은 쫄리고 애들은 돈이 필요하고 뭐 말로 할 수 없죠. 눈물 날 새도 없어요. 눈물이 안 나는 거요. 눈물이 나지 않았다. 네. 그러다 보니 아드님 결혼 이야기부터 나오려고 하는데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따님 공부시킨 이야기부터 맞아요. 딸 갑시다. 공부한 이야기가 길어요. 걔가 공부한 얘기 아까 잠깐 했지만은 그러다가 그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하여튼 9년을 시켰는데 네. 그것이 잘 되더라고. 잘 되고 어떻게 잘 되냐. 서울에 그 고속터미널로 들어가려고 하면 오른쪽에 그 산성교회인가 뭐 큰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강남에 쫙 배겼는데 네. 그 강남에 큰 교회 솔리스트로 뽑혀가지고 댕겨. 그러면서 한 군데 가면 뭐 한 번 부르는데 뭐 20만 원 준다나 10만 원 준다나 이게 돈을 벌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하더니 찬양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아주 메조 소프라노인데 아주 잘합니다, 걔가. 얼마나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들어봐야 알아. 설명이 안 돼. 그럼 뭐 카세트 테이프나 뭐 CD를 만드는 건 없으니까 네. 아주 잘해. 근데 지금은 쌍둥이 엄마가 돼가지고 이제 애들 키우느라고 아무런 활동을 못했는데 나중에 오페라 단원이 돼서 네. 국립극장 해오름 뭐 거기서 뭐 할머니 역할로다가 나오는데 뭐 네. 그 참 하얗게 분장하는데 우리 딸이 진짜 완전 할머니 돼. 네. 오페라를 했어. 솔리스트 그것도 강남의 주요 교회에서 매주일 예배 이제
특송자로 돈까지 받아가면서 네. 진짜 그런데 오페라 단원으로 활동했다지요.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아들딸을 가르치고 잘 되는 것만 바라보신 셈입니다. 그쵸? 그렇죠. 내가 이제 빨리 죽는 게 낫겠는데 사는데 희망이 없어.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다른 건 못해도 이 아들 딸 장가 시집은 보내고 공부는 시키고 죽어야 되겠다. 그럼 네. 저들이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날만 기다린 거예요. 아들 장가 갈 날만. 네. 그리고 딸 어떻게 시집 보내는 날만. 네. 그것만 기다리고 목표가 얘들 짝이라도 지어주고서 아유 그리고 내가 어디 가가지고 그냥 물에 빠져 죽던 뭐 자동차를 바꿔 죽던 뭐 모진 생각을 엄청 했다니까. 큰일 날 뻔했지. 안 되죠. 큰일 날 뻔해. 그럼 미소도 못 받아. 그 따닥이. 그랬죠.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육아 이야기로 가서 남매를 키운다는 그 일 중에서 남매들이 애를 태웠다는 뭐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나요? 다음에 우리 아들이 다리가 한번 부러져. 다리요? 우리 딸도 다리가 한번 부러져. 우리 딸은 또 유리를 갖다 발로 가지고 팔바닥에 유리가 베기고.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뛰는 방바닥에 컵이 있는데 컵을 그냥 확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한밤중에 돈은 없고 택지비도 없어. 그걸 중대병원에 들어가가지고 돈 있나 아는 사람한테 3시인가 2시인가 그때 그거 해가지고 아는 사람을 밤중에 돈을 좀 가지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그랬지. 또 어려서 또 홍역한다고 그랬지. 우리 아들은 그래도 좀 덜 궁상을 떨었는데. 네. 근데 내가 이 말은 왜 하는가 하면 네. 어느 자식 하나라도 그냥 자동봉으로 크는 자식이 없다. 엄마 아버지의 그 간을 참 파먹고 벌레처럼 속을 그렇게 해서 끓이면서 크더라. 그게 부모더라. 그게 자식이더라. 그러면은 이제 며느님 이야기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혹 이 영상을 보실지도 모르겠는데 며느님 이야기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할아버지 며느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건 질문이 잘못됐어요. 이 영상을 보실지도 모르는 사람은 사돈입니다. 사돈. 사돈이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몰랐죠. 그 사돈이라고 써 있을 텐데. 사돈께서는 그렇지. 사돈네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렇죠. 내가 이 이야기 질문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 며느리를 가난한 집에서 시어머니도 없는 집에서 직업도 없는 아버지가 받아들이고서 사돈들이 고이 길러가지고 네. 그 사돈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일교가 믿음이 좋고 착하고 똑똑하다고 그 언니를 젖히고 먼저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시집와서 저렇게 네. 손녀를 셋씩 저렇게 낳도록 친정엄마한테 얼굴을 한 번 안 보이니 네. 이런 그 심정이 어떨까. 내가 그 집안을 참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근데 그 집안이 북한에서 넘어온 집안이에요.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야. 네. 우리 교회 장로님 이춘웅 장로님의 며느리인데 이름은 집사고 그 안사돈 우리 같은 교회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원래 커서 잘 알지도 못했지만 수천 명 모이는 교회라고. 근데 어디 안명남 집사님이라고 엄마가 혜선이 우리 며느리가 혜선인데 혜선이를 놓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금식 기도까지 해가지고 짝을 지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노벨상 수상자가 이제 우리 집에서 나올 거지. 누가 나올까? 며느리? 며느리 말고 우리 손녀딸들이 그걸 공부 잘하니까 노벨상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다음을 좋겠습니다. 나오도 남을 거예요. 네. 이번에는 따님 이제 시집간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제 그쪽 사돈 얘기도 해봐야겠죠? 이걸 옮기고 해야 돼. 이번에는 또 다시. 네. 이번에는 따님이 시집간 아니 다시. 이번에는 따님이 시집간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쪽 사돈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쪽 사돈님도 이제 이걸 보실 수 있으니까 그쪽 사돈은 어떤 이유? 5대가 혼자 아들만 하나씩 내려온 5대 독자 집안이에요. 우리 사이가. 근데 그 성악하던 사이인데 그 사이하고 노래를 하다가 이제 저 서울에서 국립극장에서 노래를 했는데 원래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에서 그 성악을 했는데 만났는데 네. 그 사이가 5대 독자인데 가서 아들 하나 낳고 네.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란성 쌍둥이. 아이고 나는 아주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 집 손이 귀한 집인데 아들들의 딸 하나를 낳았지. 그렇게 해놓고서 열심히 그 애들 키우는 거 보면은 네. 엄청 잘 키워요. 참 이런 걸 뭐라 하죠? 파란만장이 뭐죠? 파란만장? 맞죠? 파란만장? 파란만장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네. 파란만장이라는 건 참 산전 수전 다 겪어봤다고 하는 말과 비슷한 건데 네. 삶이 엄청나게 힘들고 연속으로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 풍랑을 삶의 경랑을 어려움을 다 겪어 나가는 것을 파란만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내 인생이 파란만장이다. 나는 아주 총천연색 칼라 텔레비전의 나의 인생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 뚫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영상 자서전에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던데요. 네, 그럼 이제 어느덧 50대 후반에도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50대 후반이면 이제 점점 할아버지가 되시는 건데 한국명은 손경이고 미국명 이제 영국권 이제 영주권 이제 그 영주권 이름은 제니죠. 그럼 제니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제니는 네. 2005년에 미소보다 한 살 어리네. 네. 한국에서 태어나서 애할머니한테서 컸어요. 아빠는 방송국 직원이라 출근하고 엄마는 대학원을 다녔어요.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네. 그러니까 키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할머니한테 갖다 아침에 맡겨놓고 저녁에 찾아왔어요. 네. 이번에 오면은 태어나서 처음 살던 집도 한번 가 보여주고 또 태어난 병원 둔산에 있어요. 무슨 산병 순풍산부인과인가 뭐 그래요. 거기도 가서 좀 보여주고 그때 신었던 저 조그만한 신발도 한번 신겨보고 내가 저 그 신발 가지고 있는 거 알잖아요. 제니 알죠. 신발. 예. 그것도 한번 보여주고 제니. 근데 걔가 한 가지 아주 그렇게 명랑했어요. 어렸을 때 걔는 항상 행복해. 걔는 룰루랄라요. 그야 말떠나. 룰루랄라.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제는 그 이쁜 손녀딸하고요. 그 아들 며느리가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뭐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제 승낙을 왜 어떻게 하신 거죠? 아유 처음에 환장하라 했더니까 좋아가지고 아유 워싱턴에 간다니까 야 나는 워싱턴에 안 가봤는데 일본은 여러 번 가봤지만 국내에서 비행기도 많이 타고 미국에 간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 가라 안 하든 제발 갔으면 했는데 와 막상 간다고 하는 날짜가 다가오니까 내가 이걸 왜 보내나 아니 5년 후면 제가 아버지 모셔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데도 내가 이걸 왜 승낙을 했나 5년을 어떻게 참나 그랬던 게 지금 10년이 돼도 아직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후 미국으로 이제 떠난 가족들을 그리면서 이제 완전히 외톨이 출신 독신이십니다. 독신이지. 할아버지 그걸 독신이라고 그러지. 할아버지 딱히. 할아버지 딱 하지. 네, 그게 이렇게 달랑 혼자 있어 보시진 않으셨잖아요. 저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있는데요. 혼자는 안 있어봤죠. 혼자는 저 미소도 혼자 있어? 네? 미소는 아니, 혼자 있는 집에서 윤서가 때려요. 그것은 혼자 있는 거라고 하는 게 아니야. 혼자 사는 거하고 혼자 그렇게 잠깐 있는 거하고는 틀려. 엄마 아빠가 매일 집에 들어오시니까 미소는 그런데 불만하면 안 돼. 네, 그러면 안 되죠. 혼자가 되니까 마음이 어땠습니까? 왜 사나 싶은 거예요. 살 이유와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혼자서 내가 몇 날을 더 살으라고 몇 년을 더 살으려고 밥 해 먹고 자고 네. 뭐 때문에 운동을 하고 건강을 지키는가 내가 이거 할 짓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실망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 실망을 어떻게 이기고 나왔을까 결국은 나중에. 미소 같은 어린이들 만나면서 집필하면서 책 쓰면서 그런 실망을 다 이기고 나오게 되는 거죠. 가치를 삶의 의미를 찾는 거죠. 이제 5년 후면에 간다고 했던 이제 그 미국이 이제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이제 미국 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군요. 그래요?
이렇게 혼자 사는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시면서 지죠? 두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딱 두 가지로. 두 가지. 첫째는 이제 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할 일이 없는 사람 같아도 살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게 네.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에도 미소와 현규나 소리 같은 이런 어린이들이 있어서 할아버지를 좋아한다. 그것이 이제 위로가 되는 거고, 언젠가 또 우리 애니, 줄리 이런 애들하고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이제 하늘의 소망, 미래에 대한 어떠한 기대, 이런 것이 사는 힘이 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믿음, 그리고 다음은 세종인상땅 어린이들과 맞아요. 이제 어우러지는 이야기 할아버지로 사는 영상 작가로 사는 재미.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할아버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할아버지 외로움이 잊혀지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대한민국 지구촌의 모든 교회가 한 몸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교회는 어디에 이제 다니시면서 또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적을? 어디다 적을 두고 계시느냐. 어디다 적을 두고 계시는지. 우리가 갔던 그 워싱턴에 그 교회, 그 워싱턴 중앙장로 교회가 본 교회라고 해야 될지 이제 그거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교회는 가족이 다 다니는 교회가 내 교회예요. 아버지가 다닌다거나 아들, 딸이 다닌다거나. 난 교회를 내가 정해서 다녔지만 아들이 결혼하면서 아들이 좋다고 정하는 교회를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대전 제일장로교회를 나갔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혼자 그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러다가 미국에 가니까 미국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나가서 우리 가봤죠? 네, 가봤죠. 그런데 그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사실은 아들이 다니는 교회니까 그게 내 교회예요. 그게 사실은 내가 소속된 교회. 그러나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은 제주도에 할아버지가 제주도에 왔다 갔다 계속 하죠. 네. 제주도의 제주국제교회에 그 교회에 내가 뭐 등록한 교회는 아니에요. 내 이름을 가서 등록을 한 적은 없지만 네. 나는 그 교회 사람이라고 내가 말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교회는 내가 가고 싶으면 내가 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오지 말라는 건 없어요. 내가 정할 수도 있어요. 그 교회의 명예 장로로 목사님도 알고 사모님도 알고 그 교회 교우들도 알고 제주국제교회 제주국제교회. 사람. 제주국제교회는 세계 초인류 영재들만 모아서 이제 1세 인류 공연과 변형에 이바지를 할 청소년들. 한 줄을 빼먹었네. 그래요. 맞다. 제주국제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제주국제교회는요. 이게 지금 그거 빼먹으면 얘기가 연결이 안 이 돼요. 얘기가 안 그런가 하면 되네. 제주시에는 국제 영어 교육 도시라는 게 있어요. 오. 여의도하고 크기가 비슷해요. 거기에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영어만 쓰는 어린이들이 모이는 학교가 12개가 들어오는데 엄청나게 제주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최고급 인재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제주국제교회가 지금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있는데 5월 말이면 이제 허가가 나와요. 설계 다 해가지고 미소도 그 교회의 홍보 영상도 찍고 할 것인데 그 교회가 제주국제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세계에서도 한국에서도 아주 좋은 초영재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시키는 곳이다. 그리고 신앙을 지도하는 곳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제주국제교회는 정말 세계 초인류 이제 영재들을 모아 이제 1세 인류 공연과 변형에 이바지할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의 1세가 아니고 인류 말세의 말세 인류 공연과 말세의 인류 공연과 번영에 이바지할 청소년 이렇게 정확히 읽어야 돼요. 나 왜 이러지? 말세 인류 공연과 이제 변형에 이바지할 청소년들 어린이들 기도와 사람의 동산 맞죠? 맞아요. 거기는 앞으로 미래의 지금 우리 있는 교인들 교회가 아니라 미래에 나오게 될 교우들의 아직 불신자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어린이들 미래를 지향해가는 국제화 시대에 맞는 그러한 교회로다가 설립돼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요, 할아버지. 이 영상 사전을 이제 언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바로 많은 책을 낸 작가로서 이제는 그 저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탈 차례입니다. 시작해 주실 거죠? 네, 그동안 원래 이렇게 여러 가지 글을 써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영상자서는 사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할아버지가 한 것은 글쓰기가 내 인생에서 가장 비중이 커요. 그 이제 일기를 50년 넘게 썼고 책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신문사에 사설도 쓰고 또 주필이라고 그런 일도 했죠. 이제 또 이제 신문사에 사설 칼럼도 오래 쓰셨죠. 네, 그렇어요. 주필이라고 하던가요? 그 논설위원이라고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일기, 논설, 작사, 일기, 논설, 작사, 성사, 그리고 작가라고 네, 성시. 그리고 작가라고 하는 직업 뭐 이렇게 다루고 작가도 어떻게? 뭐 이제 어떻게 다루고 작가도 그냥 다 작가가 아니지 않나요? 작가라고 해서 똑같은 작가가 아니에요. 작가가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를 쓴다. 그런데 예를 들면 삼류 불륜 소설을 쓴다. 네. 그리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폭력, 마약 이런 걸 가지고 뭐 아주 재미있게 영화를 만드는 그런 대본을 쓴다. 나는 그런 사람은 작가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암으로 봅니다. 인간의 적으로 봐요. 작가라면은 무언가 읽어서 유익하고 재미난 걸 좋아하다가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부서지는 거예요. 너무 재미를 쫓지 말아라. 진실을 따라가고 사랑과 애정과 미래와 어린이를 중시하라. 네. 효와 예를 갖추고 나는 그런 사람을 작가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역사와 리얼 이제 작가로서 자부심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쓰는 책을 안 쓴다. 나는 이게 내 자부심이야. 다른 사람이 흔하게 쓰는 뭐 삼류 소설 뭐 이런 건 안 써. 태폐, 불륜, 향락, 음란 이런 거는 안 쓴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무슨 뭐 해로운 책이 악서가 더 많아요. 이게 내 자부심이죠. 그래서 처음 쓰신 책이 어제 민족의 특색 논란 미상제 맞죠? 5권 맞아요. 맞죠? 한 권인데 맞네요. 네,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권만 일단. 한 권만? 네, 왜냐면 이거 지금 다 되게 제가 손이 그러니까 모자라서. 저기 짠 보시는 그 방향을 토대로 해야 돼요. 이게 민족의 스승 월남 이상제 5권인데 이거를 쓰니까 산나무남천을 감독하던 신창석 감독님이 네. 아유 선생님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런 책을 쓰시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 5권을 쓴 작가로서 왜 이 책을 꼭 읽어야 한다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책은 이 서문에서 말했는데 네. 이 책은 모든 사람에게 당신도 스승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라는 게 있어요. 민족의 스승 월남 이상제 선생의 일대기를 보면서 당신이 스승이라는 것을 알아라. 왜 스승이냐? 할아버지가 되면은 손자 손녀들한테 할아버지 소리 듣는 것은 대스승이라는 뜻이요. 어찌 보면 큰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유 내가 무슨 스승이야 이럴 게 아니라 그 살아왔던 인생에서 실패한 것 그것이 성공한 것 그런 이야기를 잘해줘야 된다. 그래 당신도 스승이 되라 그런 뜻으로 이 책을 쓴 거예요. 대한민국 태종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1운동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3.1운동과 월남 선생하고 왜 이제 관계 또 우리가 왜 꼭 배워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3.1운동은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정신입니다. 네. 3.1운동에는 월남 이상제 선생과 손병희 선생이라는 의암 손병희라고 하는 두 분이 나타나요. 의암 선생은 민족 대표로 33인 중에 한 분이고 월남 선생은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숨은 배후의 기획자고 연출자고 총감독이고 지휘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월남 이상제 선생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나와 있는 대로 건국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월남 이상제 선생의 책은 국민이 다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정신문화 연구 시리즈 4권 이제 4권도 내셨죠? 네, 여기 있습니다. 생각학 콘체르토 여기 이렇게 있고요. 대화학 콘체르토가 있는데 되게 색깔이 이뻐요. 민들레도 있고요.
또 푸비아 콘체르토. 네, 네, 왜 이러지? 이렇게 부부와 콘체르토 이렇게 네 권이 있는데요. 이렇게 네 권인데 일단 콘체르토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콘체르토는 무엇이죠? 콘체르토라는 거는 네. 콘서트는 알죠? 우와, 네. 콘서트보다 규모가 큰 전체 합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에 대한 총체적인 이야기를 담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신문화연구소의 정신이 무엇이냐, 생각 속에서 나온다. 생각이 무엇이냐, 말로 표현된다. 말이 무엇이냐,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생각, 대화, 말, 품위, 행동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네 권의 책을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답게 사는 그 정신세계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바르게 생각을 하고 옳지 않은 생각은 얼른 하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서 되니까. 네. 그리고 그것을 말로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해라. 그러니까 삶의 지침서라고 내 기둥이라고 쓴 책이 저 책이. 어려울까요? 아니요, 저 봤어요. 어려울 듯 재밌어요. 재미있는데. 생각하고 말하고 이제 행동하는 것에서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왜 여기에 이런 이제 부부학이 곁들여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러한 그 정신문화에서 부부학이 턱 끼어들어갔잖아. 네. 그러니까 부부학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렇다면은 내가 부부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제니 할머니가 없어 살다 보니까 야 부부가 소중한 걸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그런 모든 것의 근원이 부부에서부터 태어나서 사람이 나오고 부부로부터 가정이 형성돼서 자라고 그러니까 부부가 중요하다고 해서 여기다 정신문화연구 시리즈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부부가 세상의 처음이다. 그러니 부부가 화목한 것이 세상의 기반이다. 정말 부부처럼 중요한 짝이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도 또 내신 책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1부에서 했죠. 네, 대학교에서 교재로 쓴다는 게 기독교 천하가 맞습니까? 맞죠. 근데 이건 참 어려운 책이에요. 이거는 보통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대중들이 쉽게 읽을 만한 책이 아니에요. 이건 전문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신학대학교에서 그것도 네. 교재로 쓴다고 하는 책을 쓰는 거는 대학교에 강의 나가는 누구라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저 책은 내가 기독교 방송과 극동방송에서 여러 해에 걸쳐서 1년씩 강연을 했던 그런 책. 여러 해에 걸쳐서 강연했던 것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찬양을 작사 작곡할 때 그 어떤 공부한 내용을 네. 저 안에 담은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8년 동안 11개 국어로 쓴 성경 원문을 연구해서 써낸 책이다. 이제 상상이 안 가는데요. 8년 내내 쓴 겁니까, 진짜로? 저 책을 완성하는데 8년이 걸렸어요. 그때는 컴퓨터가 없고 연필로 썼어요. 연필로 지우면서 또 쓰면서 원본이 지금 저 안에 있는데 네. 저걸 손으로 지우면서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의 어떠한 것을 맞추려면 10권, 11권의 성경을 다 맞춰가지고 뽑아내서 해야 되니까 자료가 아이고 다시 쓰라면 못 써요. 얼마나 어려운 책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정신문화 연구 시리즈도 이제 4권인데요. 정신문화 연구 시리즈가 4권 했는데 몇 년 동안 쓰신 거예요? 네. 정신문화 연구 시리즈는 몇 년 썼느냐고 그럴 거고 그거는 92년도부터 써가지고 12년도 20년 걸렸어요. 아까 방금 이게 20년 동안 걸쳐서 쓴 책이에요. 하루아침에 책이 써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월남이상제 그러니까 이제 월남이상제 선생님 일대기는 이제 5년 동안 일본 미국까지 다니시면서 4년간 쓰셨던 그렇죠. 이거는 거고. 미국에 가서 네. 월남이상 선생님이 다녔던 발자국을 서울의 한양, 도성, 궁궐 전체를 다 두고 일본에 4번인가 2번 가요. 일본도 가보고 또 워싱턴에 가서 1년을 있어요. 미국 공사관에 네. 저 서기관으로. 그 워싱턴에 가서 그 전부 다 순회하고 자료 다 찾고 그렇게 해서 쓴 거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인상학 연구 통론 6권이나 되는 책을 이제 지금 팔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책이죠? 여기 이 책인데 6권이니까 이게
지금 가본이라고 그래 이걸. 가짜분이요? 아니야 가본이라 가짜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분이 뭐예요? 가본이라는 것은 우선 만드는 거. 이제 좀 더 꾸며가 이제 거의 꾸며가 이게 이제 과정이지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얼른 넘어가세요. 네. 인간성과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책 이제 다 이렇게 하셨고 인간성과 동물성부터 배우는 인성학 이야기. 아니지. 네. 그 이야기가 제목만 빠지면 책 소개를 한다고 하고 책 소개를 제가 맛깔나게는 못하더라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만 휙 지나가면 안 돼. 한참 들고 있어요. 일단 인간성과 동물성부터 배우는 인성학 이야기. 이렇게 인성 딱딱 인성이 뭐예요? 수성의 반대. 수성이 뭐예요? 수성 동물성. 동물성과 인간성을 모르면은 인성학 이야기를 시작을 못한다. 손에 못 들고 있어. 무거워서. 네. 대를 읽어야 할 책. 이제 정치학 이야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르면은 인성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 아들, 딸인가도 모르고.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조상을 알아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를 알고. 그러다가 하나님까지 알아야 되지. 네. 스승이 없다는 자 짐승이라 하라. 스승학 이야기. 그게 먼저 나와요? 할아버지가 학문학 이야기 먼저 안 나오고? 네, 이게 먼저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학문학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순서가 저기 학문학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저 이거 다 했던 건데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스승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동물은 스승이 없다. 개는 스승이 없다. 없다. 그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 그 학교 선생님도 스승이지만 좀 달라. 돈 받고 하는 거죠. 돈 받고 하는 선생이니까 그 학원 원장도 장사지. 장사지. 돈 안 받고 하는 사람이 진짜 스승. 자기 돈 내서 가르치는 사람이 진짜 스승이다. 뭐 이런 거야. 그다음에 뭐야? 이제 배워야 할 것과 말아야 할 것 학문학 이야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배우지 말아라. 아무거나 보지 말고 아무거나 듣지 말고 들을 것만 듣고 볼 것만 보자. 그렇지. 그게 학문이야. 아무거나 보면 안 된다. 네. 아무거나 아무 때나 가서 뭐 그냥 놀고 그렇게 아이들이 지금 놀 때는 놀아야 되지. 그런데 아무 때나 그냥 계속 놀고 그러면 안 되고 배워지 되지 말아야 될 걸 배우면 안 된다. 인성하게. 다음은 스승이 되려는 자 제자가 먼저 되라. 제자학 이야기입니다. 제자학 이야기 표지에 누가 있는데? 나네? 저예요? 나네? 나다! 아니 그걸 몰라? 맞다. 66세 스승과 어린 제자 이야기인데요. 어디서 찍은 거야 이게? 이게 그 어디였더라? 나 기억이 그 뿌리공원이었어. 뿌리공원 아닌데? 왜 이렇게 동글동글해요? 대청댐인데? 왜 이렇게 동글동글해요? 이 스승이 되려면은 먼저 제자가 돼야 돼. 제자가 안 돼본 사람이 스승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스승이 될 수가 없어요. 스승이 되려면 먼저 제자가 돼야 된다. 근데 이거 3년 전에 봤는데 이거 핵신기하다. 네.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아내가 웃어야 지구가 웃는다 여성학 이야기. 이렇게 6권이죠. 여성학. 이제 이게 이제 6권인데 이 책을 이제 자세히 이제 소개할 시간이 있을까요? 지금은 그런 시간이 없죠. 다음에 해야지. 이거는 이제 교재 아닙니까? 세종인성학당 이제 교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에도 부부학처럼 여성학이라는 게 끼어 있습니다. 맞아요. 인성학 연구 통론에서 여성학이라고 이제 지지한 이유는 무엇이죠? 지지를 해? 네. 지지라네. 차지. 차지. 인성학에 왜 여성학이 차지하고 끼어 들어갔느냐 그 소리요. 그러니까요. 왜 끼어들었어요? 사람이 제대로 되면은 우선 누구를 알게 되는가? 엄마도 엄마지만 부모 효도지만 할머니의 조상이지만 여성을 알게 돼. 여성이 인류의 중심이에요. 여성이 사람을 낳고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중요하고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존재한다. 여성이 이 책을 보면 가장 훌륭한 남성은 가장 자기 아내를 극진히 사랑해. 그래서 여성이 불편하지. 그러면 여성이 그래서 싸가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 여성학이 그러니까 인성의 결론을 여성으로 지은 거예요.
넘어가세요. 이런 책을 쓰셨던 에피소드가 엄청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많다. 먼저 민족의 스승 월남 이상제 5권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월남 이상제는 그 후손 중에 한 분이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뒤를 봐줬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대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800만 원인가 내가 적자예요. 내가 그 800 아니 200만 원인가 적자더만. 그 양반은 한 3천만 원, 4천만 원을 썼어요. 이 세계를 다니면서 저 자료를 구하고 몇 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방대했어요. 뭐 다 말하기 어렵죠. 그 정도만. 내 책을 써내시려면 어떤 점이 가장 어렵습니까? 자료 수집이죠. 오. 이게 뭔가 그냥 막 지어내는 책이 있고 뭔가 생각을 해서 뽑아내야 되는 책이 있고 이런 것은 이제 일대기라고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200명의 사람이 등장을 해서 말을 해요. 실제로 한 2,000명이 나와요, 이 책 속에. 그럼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이고 직업이 뭐고 어디 살고 누구와 결혼하고 그걸 다 맞춰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승만이 여기 나오는데 월남 선생님이 이승만 보고 각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승만이 25살이 아래라고. 아들 같아, 아들. 그러니까 이승만이 뭔 얘기를 하면 이승만이 몇 살인가? 그때 서재필은 몇 살인가? 서재필은 그 해였는데 어디가 있는가? 이런 모든 것이 고종은 그러면 월남 이상제보다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 2살이 아래요. 고종 황제? 네, 고종 저 지금 배우고 있는데. 고종 황제가 2살 아래고 고종 황제의 그 중전 마마인 중전 명성 황후가 1살 아래고 고종보다 1살 많고. 그러니까 그 연도와 연식과 사람 이름과 신분과 그 말의 격이 다 맞아야 돼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여기 출연해가지고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면 망가가 되는 거예요. 엉뚱해져. 틀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월남 선생이 몇 년대에 어디서 태어나서 누구 아버지한테 누구한테 스승님한테 뭘 가르침을 받고 뭐 작가라는 게 참 정말 저주받은 직업이 어찌 보면 엄청 힘들어요. 그러면은 영상 화면을 잘 보는 거요? 네. 화면 안 보면은 이거 찍으나 마나요. 네, 그러면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료 수집은 부지런을 떨어야죠. 첫째는 이제 책을 다. 근데 난 이 책을 쓸지 YMC에서 책을 80권을 가져왔어요. 월남 선생님 YMC 자료가 많아요. 집안에서 뭐 족보로부터 와.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스승님들의 그 죽천 박정영 대감의 그 집안으로부터 그 책을 구입하고 또 인터넷에서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뭐 국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데이터베이스 이런 걸 다 수집을 해서 아이고 건축이 10층 빌딩을 100층 빌딩을 지려면은 자료가 10,000개 들어간다면 이건 100만 개가 돼요. 100배 더 어려워. 뭐 한 군데만 한 글자만 틀리면 뭐 건물이 다 안 되니까. 이런 것은 아이고 내가 다시 쓰라면 이제 못 쓴다고 하고 말할 거예요. 현장에 가보면 무언가가 느낌이 딱 삘이 딱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월남 선생님 한 수를 3번이나 갔다는 건가요? 같이 갔었잖아요. 생각나요, 안 나? 월남 이상제 산소에 갔어요. 가서 취재했어요. 나는데? 거기 저기 갔네, 저거 갔네, 누가 갔냐? 태규. 그 동생. 태규하고 그 태극기도 꼭 그랬잖아요. 그렇지. 거기서 태극기 들고 춤추고. 김밥 먹고. 춤추고 그래서 왜 여기서 산소 앞에 와서 왜 춤추고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현규가 얘기했나? 현규가 얘기했어. 여기서 노래하고 춤추라고 월남 선생이 했다고 그랬지. 네. 내가 있었나? 누가 있지? 하여튼 그거 있어. 네, 그거 있죠. 기억납니다. 거기 가서 그거 했잖아. 네, 벌써 거기 지금 딱 가보면은 네. 어디 대궐에도 딱 들어가거나 가보면은 감이 와요. 이분의 가슴이 나한테 또 이렇게. 근데 그 월남 선생이 돼야 이 글을 써요. 아이고 1시간 조금 넘었네. 네, 벌써 지금까지 120문항을 모두 질문을 드렸고요. 1위 합쳐서 네 여기까지 듣다 보니 또 이제 정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여기까지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청광로 작가님의 영상 사자전 왜 하는지 답을 알았다 제 2부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다음 3부도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날게요. 이 보조 앵커가 그거 하나 내가 얼마나 힘이 들까? 힘이 들까? 힘 들어 안 들어?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그런데 이거를 할 사람이 없어.
네. 누구하고 해야 재미가 있을까? 박미수 리포터가 해야 돼 이걸. 하여튼 할아버지 일대기 잘 들었습니다. 3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안녕히 계세요. 끄세요. 어디 보자.